네, 할 일 없는 청춘들의 쓸데없는 지역 걱정 방송, 줄 거는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코입니다. 안녕하세요, 빼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맨발입니다. 예, 광주바닥의 MC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노동절이에요. 노동절에 노동을 안 하고 놀아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지금 다시 지역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일럿 방송이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는 저희가 파일럿으로 계속 가기로 했잖아요. 파일럿으로. 그래서 지역 얘기 별로 안 하는. 지역 걱정을 안 하는. 걱정을 안 하는. 일단 공약만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대선 관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지난 회차에는 3회차 토론회까지 한번 저희가 스케치를 해본 것 같고,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일주일 만에 모였는데 4차, 5차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4차, 5차 대선 후보 토론회 한번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총평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4차 토론회가 아마 JTBC 손석희 사장이 진행했었던 그렇죠. 방송이었던 것 같고. 승리자 송석희. 남는 건 손석희 뿐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5차 토론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선관위 2차 토론, 5번째 토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토론의 순서랑 상관없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아무래도 JTBC 토론했었을 때 심상정 후보의 1분 발언으로 시작된 성소수자 관련된 그 발언이 저는 지금까지 TV 토론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보셨나요? 4차, 5차? 그렇죠. 이제 성소수자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 참 이렇게 성소수자 문제가 대선 이슈의 하나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주제였죠. 저는 그 이후에 후폭풍이 굉장히 지금 셌다고 생각하고, 대선에서의 이슈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던 이슈가 떠오르면서 후보들 간의 성소수자 관련된 이슈를 대답하게 만들었었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었나 싶어요. 홍준표의 공로인가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맞아, 그쵸. 전반전 상황이 있었죠. 사실 그 발언이 나오기까지에.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가 이렇게 비수를 문재인한테 날렸는데 그거를 심상정이 이렇게 쨍그랑하고 깨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었죠. 보니까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던데 성소수자 당사자분들이 심상정 후보가 유세를 하는 그 현장에 나와가지고 들고 있었던 작은 A4 종이가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뭐였냐면 1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성신여대 아마 예, 맞아요. 맞나요? 그게 뭐였나 싶어서 봤더니 심상정 후보가 1분 찬스라고 하는 게 그날 방송 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후보들 입장에선 되게 중요한 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써야 됐었던 거였는데, 홍준표 후보가 먼저 문재인 후보한테 그 질문을 거의 뭔가 이분법적으로 물어봤고, 성소수자에 관련 처음에 이제 이야기 나온 게 군대 내의 동성애 문제를 찬성하냐 안 하느냐,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당황해가지고 반대합니다. 급잡스럽게 그냥 반대합니다라고 했죠. 그렇게 되니까 홍준표도 당황해가지고 더 물어본 거죠.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이거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동성혼 문제로 이야기해야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동성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 뒤로도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입장을 정확히 정돈했었어요. 예를 들면 군대 내 동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가기 이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돈된 발언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때 이제 심상정 후보가 바로 1분을 쓸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가지고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었던 발언이 저는 굉장히 많은, 제가 토론회가 있기 전에 사실은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심상정 후보가 성소수자들의 모임에 초대돼서 한번 갔었나 봐요. 다페이스랑 같이 있었던 거기 맞죠?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심상정 후보의 주된 이야기가 뭐였었냐면, 내가 앞장서겠다. 하지만 이걸 밀고 나가는 사람들, 그 힘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인상 깊게 했던 이야기가, 자기도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의
사람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있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나는 열심히 할 거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토론회에서 그 주제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킨 거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정치와 선거의 묘미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뭐냐?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미국 대선에서 나왔었던 말이긴 한데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정치라는 표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거라고 하는 국면 안에서만 발휘되는 정치의 본령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변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자기 정치의 어떤 과업으로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저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민주주의나 뭐 정치나 선거에 대한 희망을, 기대를 포기할 수 없는 게 그런 부분 아니었나? 이런 생각 때문에 5차 토론까지의 베스트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베스트 장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홍준표가 애초에 의도했던 건 그런 방식의 갈라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수 기독교를 염두에 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언사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혐오나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를 먹겠다. 이런 그렇지. 의도가 있었던 거고, 네. 이제 그렇게 갈라치고 나면, 이제 전략적으로만 보면, 이를테면은 심상정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슈나 사안별로 지지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고, 이게 진보라고 하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이슈에 다 같이 진보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 노동 이슈에서는 진보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데,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든지, 혹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관습적으로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혹시? 저는 그러니까 이번 4차 토론에서 성소수자 관련된 이슈를 두고 봤을 때 홍준표의 전략은 통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평가하냐면 홍준표 후보가 의도했었던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심상정 후보는 염두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후보가 답변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 또는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오바했을 경우에 동성애 이제 지지 발언이 나왔을 때 갈라치기를 분명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지점들을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얻으려고 했는데 못 얻은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이 오히려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홍준표가 물었을 것 같거든요. 자기랑 이렇게 선명하게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가지고 가있던 어떤 보수적인 표들을 뺏어오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표를 뺏으려는 계산보다는 홍준표는 항상 그렇잖아요. 기존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수 기독교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치어리딩 해준 거 아닌가?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하고 나서 지금 지지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일정 부분에 저는 목표 달성이 있었다고 보고요. 예. 전 이번 토론 과정에서 모든 작전이 다 성공하고 있는 후보는 홍준표밖에 없다. 모든 작전이 지금 다 성공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를 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15% 이상. 네. 그러니까 15% 이상을 넘어야 선거 비용을 100% 보존받잖아요. 저는 애초에 토론회 시작의 목적은 그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작전이 다 잘 먹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5% 이상을 지금 넘보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의 양강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허위 언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유포하면서까지 지금 양강구도로 갈 수 있다라는 추진력을 얻었거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홍준표가 토론회 지금 손석희 씨가 그때도 성공을 했고 마지막 토론회 이번에 최근에 5차 토론회 5차 토론회에서도 홍준표가 많은 걸 얻어갔다. 홍준표 2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2위.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죠. 안철수 2위다. 그것도 이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근데 그 홍준표 얘기를 조금만. 아니 제가 홍준표 전문가 이코닉. 홍준표 전문가인데. 패친이에요, 패친. 네, 그렇죠. 네. 그 홍준표는 이제 이 성소수자 말고도 이제 뭐 귀족 노조 발언이라든지 강성 귀족 노조. 그다음에 뭐 또 기업이 잘 돼야지 뭐 나라가 잘 된다는 등 이제 정경련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를 재벌 보면은 부럽다 하고 싶다. 다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른바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멘붕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몇 달 동안 멘붕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홍준표가 위로하고 있죠. 완전히 위로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홍준표의 힐링 캠프야 뭐야? 와, 그럼요. 진짜로. 난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준표는 그들을 위해서 힐링 캠프를 지금 해주고 제목 있는 나왔네. 거예요. 네.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것이 편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재현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홍준표가 이겁니다.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계속 자신들은 주류의식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죠. 소수자가 될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수들이 자기들이 항상 반틈 적어도 저도 반틈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소수자인가? 그동안 우리가 잘못되어 있나? 이런 반성할 계기를 안 주려고 홍준표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이제 정통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한 게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바른정당 이렇게 구분됐지만 정통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30%는 무조건 있다라고 그렇죠, 다들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노태우가 36%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탄핵 때 35%라고 봤죠. 콘크리트 지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선거에서도 그 정도는 나왔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말한 게 그 30%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이제 말아먹었죠. 말아먹었는데 보수층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가 위축돼 있는 거예요. 이코님 말대로 위축된 상황에서 나는 강한 보수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 그렇게 많냐. 다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강한 보수를 끌고 나왔어요. 아니, 빼빠님 뭔 자료 보고 있어요? 아니, 임씨가 얘기하는데 왜 다 밑에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임시 얘기를 연장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유승민이 홍준표를 그렇죠.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네. 그거예요. 유승민은 합리적인 보수로 나왔거든. 그게 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보수 쪽에 보수가 아닌 사람들, 중도나 진보 쪽 사람들, 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건 적당한 거 괜찮은 보수처럼 보인단 말이야. 실제 오랫동안 보수 진영에 있었던 지지자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동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는 강한 보수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결집시키고 있는 거죠, 지지자들을. 그래서 지금 지지율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리얼미터에서 17%까지 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하면은 뭐 2위가 될 가능성도 저는 뭐 낮지만은 여전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 포인트에서 뭐 여러분 그 오늘 10만 원씩 준비 다 해오셨나요? 아니지, 우리가 이거 제가 이기고 빼빠님이 다 줘야지. 지금 빼빠님이 지금 40만 원 오늘 써야 됩니다. 저녁은 이거 설명해줘야 돼. 지난 방송에서 우리 빼빠님이 이제 내기를 했잖아요. 단일화 된다고? 네. 단일화 국면이 올 거다. 근데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아니 그 그날 워딩이 저녁에. 맞으면 국면은 온 거잖아. 아니지. 그게 뭔 말이야? 아니지. 그때 이제 근데 소름 돋지 않았어요? 제가 그날 말한 다음 날 바로 떴잖아요. 저 깊은 시리에 빠졌어요. 돈이 나가는구나. 난 안 된다고 걸었어요. 에. 그거 분명히 해주셔야 돼. 근데 저는 여전히 이제 오늘 아마 투표용지가 다 인쇄가 됐을 텐데 그래서 아마 용지상에 나타나지 않는 식의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이대로 벌려진 격차를 그대로 두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아직까지도 마음이 썩 편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어차피 선거 비용 이미 쓴 거 보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일화하게 되면 단일화 하게 그렇죠. 되면 못 그렇죠. 받죠. 지금까지 쓴 돈.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어떤 맞아요, 후보든 맞아요.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못 받죠. 이게 어쨌든 단일화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누군가가 사퇴하는 게 형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퇴를 하게 되면 돈을 어차피 못 받죠. 맞아요. 지금까지 쓴 돈. 맞아요. 못 받죠. 그래서 뭐 이명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때 그래서 이제 교육감 선거 때 네, 그렇죠. 문제가 광명 있었던 거잖아요. 네. 단일화 이면 합의. 예. 단일화 협상을 할 때 그게 이제 실무진들끼리 그 합의를 보는 지점이 그런 지점이죠. 근데 선거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클 텐데. 너무 크죠. 예. 이거 실제 보태줄 수 있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홍준표 목표가 15% 넘는 거였다라고 말을 한 게 이유가 뭐냐면 홍준표도 지금 그 당도 돈을 저당 잡혀가지고 빌려서 대출받아서 선거 비용을 하고 있더만요. 네. 이 자유한국당에 전국에 있는 사무실을 은행에 그걸 저당 잡혀가지고 대출받아서 선거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입장에서 15%를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보조금이 들어오는 지급 시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 나 또 열심히 하잖아요. 저당 잡혀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다는 지금 촉구가 있습니다. 사무실 하나 갖고 자유한국당 하나 지금 쓰고 있어요. 내가 오히려 더 홍준표를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다니까. 이코님. 아니, 홍준표 전문가 왜 이렇게 많아? 자리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토론회 이야기도 이제 이야기지만은 토론회 바깥에서 이제 지지율의 변동이 좀 있어요. 보면은 안철수하고 홍준표하고 이제 붙어 가는 이런 이제 지지율이 1강 2중 체제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돼 있고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8.6%까지 후보 지지. 후보 지지가 이제 8.6%까지 나왔고 정의당에 대한 지지가 아마 13%까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 지지가 늘어나는 것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 누가 지지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5차 토론까지 쭉 왔을 때 보니까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각 언론사에서 이제 언론에서 TV 토론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뭐 시민들 1000명 대상으로 이번 토론회 누가 제일 잘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들 평가를 종합해 볼 때 거의 압도적으로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투탑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특히 이제 심상정 후보가 잘했다라는 평가를 40% 거의 이상 압도적이던데요. 네, 토론에서.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토론회에서 잘했다는 평가는 되게 유승민, 심상정 두 후보가 되게 받아요. 토론 끝날 때마다. 근데 이제 이게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심상정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토론을 볼 때 그래 너 말 잘한다. 그래 너 똑똑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지지로 지금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지지하고 있는 거. 제가 이제 뭐 신문 같은 거 보면 이제 20대 여성에 대한 지지.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요런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성소수자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성소수자는 아니지만은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지향하고 있는 그런 가치를 직접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런 게 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전에 있는 거죠. 토론회 보면 돼지 흥분제 이야기 나오고 저급했잖아요. 저급했는데 확실히 이제 심상정 후보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의제들이 좀 격상된 거죠. 격상된 부분이 있고 이제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잘하기도 했고 이제 심상정 후보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승민은 잘했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오르고 심상정은 오르냐라는 거 가지고 제 페이북 친구들도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페북입니까? 예, 제 출처는 자의적이다. 페북인데 어떤 사람이 한 분석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좀 공감이 갔는데 심상정 후보가 높아지는 이 새로 들어오는 지지자들 이 층은 기존에 누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이 불신이나,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심상정 후보의 토론을 보면서 지지할 후보를 찾은 거다라고 이제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정의당 정당 지지율에 심상정 지지율이 못 미치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자들이 아무래도 정치 전반에 대한 관심은 높고 사실은 대선 국면에 관심이 좀 떨어져 있다가 직결하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선 국면에 처음에 정의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세게 결합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내가 지지했던 거는 문재인도 안철수도 홍준표도 아니기 때문에 막 되게 답답한, 저희가 이제 이거 시작할 때, 이 방송 시작할 때, 이번 대선에 관심 없다, 이런 얘기 조금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치에 무관심하냐, 그러면 얘 방송해보니까 정치 뉴스 엄청 보는 것 같거든요. 이코님이랑 임씨랑 여기 빼빠님이랑 엄청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게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라고 하지 말아줄래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이 대선 국면에 동력이 좀 약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동력을 가지고 그래도 심상정을 지지해서 유의미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하나 하고 이제 심상정 지지자들 중에 문재인에게 가있던 표들이 조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 문재인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대세론이 대세론이 이미 먹혀버려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 그런 국면 아닌가? 저는 몇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보는데 먼저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일단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냐라고 했을 때에 대해서는 전 너무나 관심이 많다. 실제로 정치 뉴스에 대한 소비 정도라거나 뭐 팟캐스트라거나 이것들에 대한 어떤 집중도나 소비력은 굉장히 높아 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안 나타나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거다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 지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TV 토론을 보면 지금 유권자들이나 시민의 어떤 정치 성향은 대단히 뭐랄까 야권 성향이 크게 포진돼 있잖아요. 근데 TV 토론을 보면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후보들이 3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랑 심상정 후보 정도가 이제 그 어떤 촛불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 포지션이 넓어진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할 수 있는 폭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보수적인 경제나 안보나 이쪽 이슈와 관련해서 되게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는 3명의 후보와 그 약간 그 진보적 담론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후보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문재인 후보가 1위 후보라서 의제가 대단히 이제 수렴형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서지 않고 그 비어있는 포지션을 지금 심상정 후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하는 게 가장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메시지로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20대 지지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성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진보 후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어떤 영역과 화법과 의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그렇죠. 지금 가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그 매력적인 요소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심상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후보 자체가 달변이에요. 달변이고 그동안 다루었었던 의제 같은 것들이 이번 TV 토론 같은 데서 되게 이제 진검승부 같은 걸로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꼭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게 5차 토론에서의 그 진면목이었어요. 5차 토론 때가 경제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어떤 큰 의미에서 세계관 충돌이 하나 있거든요. 유승민, 심상정 후보 2명이 토론을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이제 경제 영역, 일자리 창출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바라볼 거냐. 예를 들면 공공부문의 일자리 또는 뭐 그 임금 주도 성장론, 소득 주도 성장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실 유승민 후보가 경제학 박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상정 후보가 혼쭐을 내요. 그 경제학 박사 출신의 유승민 후보한테 유승민 후보는 그거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재벌 중심의 또는 이런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제학 박사를 아주 그냥 다 발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되게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했었던 그 그쵸. 명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씨가 80년대 미국에서 네. 경제학 박사를 했는데 이제 80년대 위스콘신 대학. 그렇죠. 80년대 나 열심히 가본 준비해요. 것처럼. 자꾸 이번에 또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은 수첩은 안 빼네.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보니까 만지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미국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이제 그 흐름들이 70년대부터 생겨가지고 쭉 오고 있는 이제 그런 거였고 그거하고 이제 패러다임이 다른 식의 이제 경제관을 심상정 후보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냐 뭐 분배냐 뭐 시장의 자유냐 복지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봐 왔다면 이제까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선순환되는 관계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심상정 후보가 던지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관심 깊게 봤던 거는 마지막에 농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어떤 그 진보적인 후보, 좌파적인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기 좀 면모를 좀 과시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 5회차 토론회 그때 사회자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 나도 아니, 나도. 후보자들- MBC였나? 아, 3사 다 했나? 네, 그 너무 고압적으로 제 말 듣고 계십니까 후보님? 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맞아, 하면서 맞아. 아무리 이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있어도 특히 유승민한테 그랬거든. 되게 까칠하게 한다고. 유승민이 왜 그랬지? 약간 홍준표를 약간 닮아간. 내가 보기엔 이제 손석희를 보고 아, 얘가 약간 벤치마킹 하는 네, 거야? 네, 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했던 거지. 그리고 마지막 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실제로 그 안철수 문재인 후보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사표 심리 같은 게 작동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벌어지니까 조금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근데, 심상정 네. 후보 지지율 좀 올라가고 그쵸.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심상정 후보가 이제 이렇게 계속 지지율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표의 성격을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심상정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 이야기만 너무 그럼 지금 홍준표 계속하고 얘기 다시 있어. 합니까? 아니, 우리에게는 홍준표와 심상정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사실은 우리가 다 1, 2가 아니야. 진짜 완전 비주류다. 1, 2 후보 다 제껴놓고 지금 3, 4, 2 후보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코님이 문재인 얘기하면 이제 불을 뿜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홍보해야지, 이제 홍보해. 저는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다기보다는 몸빠들을. 문재인 후보의 극렬 지지층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인터넷에서 뭐라고 하더만 그 사람들을 탈레반이라고 그래요? 달레반이라고도 달레반, 하고 달레반? 뭐 문슬람 탈레반이에요? 문슬람. 탈레반 탈레반? 예, 문재인 씨가 그게 이제 앞으로 하면 MOON 문이잖아요. 예. 네, 이런 것까지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근데 나도 잘 몰라.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걸. 아, 뭐 어쨌든. 예, 그런데 임시 아직 못 알아. 아니 지금 이거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파이팅 하겠습니다. 표가 있는데 보세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지지율은 되게 비슷해요. 거의 이렇게 변동이 없이 쭉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가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은 홍준표랑 심상정 후보가 같이 올라와요. 그런데 안철수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빠진 표를 둘이서 양분하고 있는 그렇죠. 안철수 빠지는 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비토하는 심정은 있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치 사상사적 무슨 그 스펙트럼에 놓고 가장 왼쪽에 심상정이 있고 그 옆에 문재인이 있으니까 문재인 옆에서 문재인 표가 심상정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거 안철수가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렇거든. 근데 심상정이 말을 좀 잘한단 말이야. 그런 느낌으로 지지하는 표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게 심상정 지지율이 2% 정도 오른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아니지. 3%에서 원래는 5%에서 지금 7점 몇 프로 간 거잖아요. 3%에서 시작했다가 3%에서 시작했지만 최근 동향상으로 보면 한 2% 정도 오른 거 아닌가요? 그러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한테 왔을 수도 있죠. 문재인 표도 약간은 빠졌으니까 문재인이 여기 퍼센테이지를 더 먹어서 지금 강해진 게 아니라 안철수가 빠져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건 이제 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게 문재인 표가 빠지면 무조건 심상정한테 간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심상정이 올라가는 표가 그게 전부 다 문재인한테 온 거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편견이다라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근데 이제 갈라서 간다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안철수 표가 빠지는 표가 홍준표하고 심상정으로 갈라서 간다고 보기에는 그거는 제 오류를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 중에 안철수에서 심상정으로 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현상을 프레임화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오는 표가 한 군데서 오는 게 아니라 채널이 여러 가지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가 지지가 올라가는 것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층이 움직이기 시작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이 반비례 곡선을 그리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한 것은 그 김어준 파파이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일주일. 네, 5월 3일부터 아마 공표가 라이벌 팟캐스트 방송 언급하고 있잖아요. 라이벌 확실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1위야. 뭐야 말도 안 돼. 이걸 자꾸 언급해줘야지. 정신승리 끊는 장난 아니다. 자, 어제 김호준이 광주극장에 왔었어요. 여러분 가셨습니까? 왜 갑니까? 경쟁. 제가 시골에 사는데 담양 살거든요. 저희 동네 분들 다 갔다 와가지고. 아 진짜로? 네, 끝나고 다 술 먹고. 그 영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영화 보러 갔다고. 그래갖고 막 질문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질문해가지고 움찔했다고 김호준이가. 원래 시골 할아버지 다 그렇게 말해요. 시골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공모 씨라고. 그분이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와가지고 본인 김호준한테 너 저기 한 거 아니냐. 그 적대적 그러니까 호시절 보냈던 거 아니냐.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김호준이 호시절 보냈는데 만약 이 정권 끝나면 너 어떻게 할래? 너 뭐 할래? 이런 질문했다. 그랬는데 이 김호준이
그런데 자기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해 너무 힘들게 지냈다. 그동안 이제 편하게 지낼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자신의 질문에 움찔했다. 네, 이런 주장. 뭐야 뭐 질문이. 근데 이제 그건 제 재밌는 질문이었던 것 같긴 해. 재밌는 질문이에요, 진짜로. 궁금하긴 해. 사실은 이제 그런 거랑 연결된 거죠. 이제 우리가 팟캐스트 시장이라고 하는 게. 네? 그만 치고 들어왔죠. 방금 욕하려고 그랬어요. 욕해. 어차피 방금 나 쌍시오 소리를 왼쪽 귀로 들었어요. 아니, 씨가 엄청 길었어, 씨. 그래가지고. 아니야. 나 깜짝 놀랐 때리겠네? 마이크만 똑바로 잡았으면 크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지상파 방송사하고 종편이라고 하는 굉장히 편향적인 방송을 해왔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뭐 이렇게 팟캐스트 시장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팟캐스트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 정치 담론이라고 굉장히 이제 현 권력을 비판하는데 치중을 했단 말이에요. 현역 권력 이명박 박근혜.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문재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 아닌가? 네, 뭐라고요? 라고 혼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편집이야, 편집. 아니, 팟캐스트는 앞으로 친여당 방송이 될까요? 아니면은 또다시 팟캐스트 특유의 그 어떤 비판적 성격을 탑재하면서 문재인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언론 지형도가 순식간에 회복될 거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조금 저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는 회복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김어준이 저기 교통방송에 나오고 뭐 저기 정봉주도 SBS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것이 그 전에 이제 그 사람들은 도저히 나오면 안 되는 불가촉 천민들이었잖아요. 방송계의 불가촉 천민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생기겠지만 이미 그 MBC 같은 데들은 깊숙하게 파괴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빨리 회복되진 않을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팟캐스트 시장이 넓다고 해도 거기에서 중요 컨텐츠를 이렇게 생산하는 사람들은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네.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 그다음에 이동영, 옛날에 이재했던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진 방송이 되게 1등부터 10등까지로 독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지상파나 종편에 이제 중요 패널로 갈 수가 있고, 갈 수 있죠. 그다음에 남는 사람들은 이제 되게 저는 양분될 거라고 봐요. 남은 팟캐스트 시장은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한 편이 있고, 극렬하게 옹호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양분되어 가지 않을까. 저는 컨텐츠가 좀 다양해질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명박 박근혜 이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정치 뉴스를 많이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치 뉴스를 많이 소비하게 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훨씬 이제 다른 종류의 뉴스들을 더 소비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를 사실은 대변해주는 사람들의 소리를 자꾸 들었던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화나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는,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싶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고 나면, 이제 팟캐스트 시장이 사실 바람직한 것은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그렇죠. 들리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엄청 신기한 방송들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팟캐스트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그 김어준 류의 사람들, 방금 말했던. 오늘 자꾸 언급하는 게 일부러 지금 그러는 거야? 라이벌 방송. 우리도 광주국장에 꽉 채웁시다.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 이 잘못을 하거나 아주 이상한 이 정치 행위를 보여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제가 보기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그 사람들이 이제 조용히 이제 지낼 사람들인데 그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그 정부에 대해서 찬동하느냐 아니면 계속 선전하느냐 아니면 비판자로 남아있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전 정권의 비리를 계속 환기시키는 그런 식의 방식도 있을 수 있죠. 계속 그러겠죠.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것도 그리고 많으니까. 그것이 역할이 남아있죠. 사실은 누군가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너무 안철수 이야기를 사실 해야 되거든. 미안하다. 안철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 너무 노잼이에요. 발성 연습한 거 이코님 오늘 발성 연습한 거 조금 보여주셔야죠. 발성 연습하기로. 예. 누굽니까? 그
앞에 멘트가 있어야 돼. 아니 너무 갑자기 시키니까 그 생각을 못했어. 제가 나중에 팟캐스트 이끌어갈까 사람 누굽니까 이거? 아니 우리가 김호준을 대한민국 팟캐스트 이끌어갈 사람 누굽니까? 잘하신다. 빼빠님 잘하시네. 연습도 안 해도 득음을 이미 하셨네. 아니 우리가 안철수 이야기랑 안철수 애드립은 조금 쉬었다 합시다. 예. 자, 이렇게 갑자기 하나 둘 셋 끝. 하나 둘 셋 끝. 하나 둘 셋 끝. 하나 둘 셋 끝. 하나 둘 셋